35장 영웅 시저. 켈트족과 싸우는 시저. 시저는 킨키나투스처럼 자신의 포도밭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단다. 그러나 아직은 로마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 로마 사람들이 그를 한층 더 사랑하고 믿어야 그는 왕이 될 수 있었지. 그래서 시저는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이 되기로 했어.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로마를 위해 많은 영토를 정복하면 로마 시민에게 자신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음을 확신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시저는 군대를 잘 정비하는 한편 전투에 대비하여 병사들에게 많은 훈련을 시켰어. 그는 병사들에게 봉급을 넉넉하게 주고 먹을 것도 충분히 주었어. 병사들은 지금껏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아본 적은 없었지. 병사들은 곧 시저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게 되었단다. 그들은 시저를 따라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에 나섰어. 물론 시저가 전투에서 항상 승리를 거두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시저는 로마 시민들에게 오직 승리의 소식만을 전하게 했단다. 시저는 적어도 로마 시민들에게만은 싸움에 져본 적이 없는 영웅이었지. 시저가 가장 정복하고 싶었던 나라는 브리튼이었어. 시저는 브리튼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브리튼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야 했어. 그는 배를 만들고 병사들을 태워 브리튼을 향해 출발했어. 그러나 그중 일부는 가는 도중 길을 잃었고 곧 다른 병사들도 춥고 바닷물에 젖고 지쳐갔어. 그들은 바다를 헤매는 일에 신물이 났고 하루라도 빨리 육지로 돌아가고 싶었단다. 저것 봐! 갑자기 병사 하나가 소리쳤어. 육지다! 육지야! 병사들은 서로 먼저 브리튼을 보려고 배 한쪽으로 몰려들었단다. 그들은 안개에 쌓인 초록의 섬을 보았어. 그리고 섬 바닷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브리튼의 군대도 보았단다. 브리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켈트족이라 불렀어. 켈트족은 키가 크고 근육질의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야. 그들은 자신들의 키와 강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나머지 벌거벗고 전투에 나갈 정도였단다. 켈트족은 금속 목걸이만 걸고 자신들을 훨씬 더 커 보이게 하는 높은 금속 투구를 썼어. 그리고 무거운 철로 된 칼과 나무 곤봉을 가지고 다녔지. 몸에는 온통 파란색 칠을 했는데 파란색이 마술처럼 적의 칼과 활을 막아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로마 병사들은 파란색으로 온몸을 칠한 그 거대한 전사들을 바라보았어. 그들은 겁에 질린 채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지. 우린 저것들을 이길 수 없어. 저들은 너무 크고 사나워. 그때 배 위에 있던 소년 병사 하나가 자기네 병사들이 그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용감하게 바닷가의 얕은 물로 뛰어내렸단다. 그리고 시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바닷가까지 걷기 시작했어. 병사들은 시저의 깃발을 켈트족에게 빼앗기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지. 그래서 소년의 뒤를 따라 바닷가로 달려나갔어. 켈트족도 공격해왔지. 그들은 발목 깊이의 바닷물에서 몇 시간 동안 싸우고 또 싸웠어. 드디어 켈트족이 물러나기 시작했어. 로마 군대는 성공적으로 브리튼 바닷가에 상륙했지. 하지만 로마 군대는 브리튼에 겨우 3주밖에 머물지 못했어. 커다란 폭풍이 불어와 많은 배가 난파되었고 많은 로마 병사들이 켈트족의 습격에 패했기 때문이야. 마침내 시저는 브리튼에서 철수해서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야겠다고 결심했단다. 그리고 1년 뒤 그는 더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다시 브리튼으로 돌아왔어.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지. 그는 몇몇 켈트족에게 곡물로 로마군에게 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어. 그러나 많은 브리튼 부족들이 로마의 통제를 받지 않았단다. 정확히 말해 시저는 브리튼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나 그는 자신의 패배에 대해 로마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 대신 승리의 소식을 로마에 계속 전했지. 그는 갈리아 정기라는 제목으로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와 브리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도 했어. 이 책에서 시저는 자신이 패배한 이야기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오직 승리한 전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단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그는 자신의 전투에 대해 실제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고 승리한 것처럼 과장해서 말했지. 루비콘 강을 건넌 시저. 승리의 소식을 들은 로마의 시민들에게 시저는 영웅이었어. 그러나 원로원은 시저를 두려워했단다. 지금 시저가 로마로 돌아온다면 사람들이 그를 로마의 왕으로 앉힐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는 더 이상 로마를 다스리지 못하게 될 거야. 원로원은 이렇게 입을 모았어. 원로원은 마침내 2명의 집정관 중 한 사람인 폼페이우스를 시저의 맞수로 만들기로 결정했지. 하지만 폼페이우스는 시저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단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시저를 질투하고 있었어. 그는 시저가 자신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일단 원로원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 이보게 폼페이오스, 시저가 반역자라고 로마 시민들에게 말하게. 그가 로마에 충성하지 않았다고 말하란 말이야. 시저가 로마로 돌아오기 전에 그의 집정관 자리를 빼앗아 버리게. 그렇게 한다면 자네가 이 도시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걸세. 결국 폼페이오스는 원로원들과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단다. 그는 시저에게 로마로 돌아오면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보내고 군대 통솔권을 포기하라고 말했어.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 사이에 시저가 반역자라는 소문을 퍼뜨렸지. 멀리 떨어진 브리튼에서 이 소식을 들은 시저는 놀랐어. 그의 도시가 그를 범죄자에다 반역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게다가 원로원은 반역죄로 그를 체포하려 하고 있었지. 시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저는 원로원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 그러나 로마의 시민들이라면 여전히 자신을 위대한 영웅으로 여길 것이라 확신했어. 그래서 그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향해 진군했단다. 시저는 곧 루비콘 강에 이르렀어. 루비콘 강은 로마 영토의 경계야. 시저는 자신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 바로 원로원이 지배하는 영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 원로원은 자신을 체포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는 원로원과 싸워야 할 것이었지. 그의 군대는 결국 같은 로마 사람과 싸우게 될 것이 분명했어. 그가 루비콘 강을 건넌다면 내전이 시작되는 것이었지.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 그는 다리를 응시하면서 오랫동안 강 앞에 서 있었단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어. 이제라도 그는 군대 지휘관들에게 말했어. 돌아가야 할까? 아니, 일단 저 작은 다리를 건너게 되면 우리는 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걸세. 마침내 시저는 칼을 뽑아들고 다리 위로 발을 내딛었단다. 나의 적들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했어. 우리는 로마로 행군할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가 루비콘 강을 건너자 그의 군대도 그 뒤를 따라 강을 건넜어. 로마에서는 폼페이오스와 원로원이 군대를 일으키려 하고 있었어. 그러나 누구도 시저의 병사들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단다. 시저의 병사들은 많은 전투를 하면서 단련된 병사들이었지. 그들은 거칠고 강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병사들이었지. 시저와 그의 군대가 로마에 나타나자 폼페이오스의 병사들은 모두 주랭랑 치고 말았단다. 결국 시저가 도시로 들어오기도 전에 폼페이오스마저 도망쳤지. 시저는 의기양양하게 로마로 들어섰어. 누구도 그를 체포할 수 없었단다. 이제 원로원은 시저를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 시저는 로마의 왕이 되지 않았지만 로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지. 오늘날에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너는 루비콘 강을 건너려 한다 라는 말을 해. 루비콘 강을 건너다 라는 말은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한다는 의미란다. 우리는 이 표현을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로 돌아온 이야기에서 얻었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진 시저. 시제는 이제 전 로마의 모든 영토를 다스렸어. 군대는 그에게 복종했고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어. 원로원은 그를 쫓아낼 수 없었지. 그러나 시저는 여전히 폼페이오스를 제거하고 싶었어. 그는 폼페이오스가 이집트로 달아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이집트로 달아난 폼페이오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설득해 그들의 도움을 받아 시저를 공격하고 로마를 되찾으려 하고 있었지. 그놈을 그곳에 그냥 내버려둘 순 없어. 시저는 이렇게 생각했어. 그놈은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이곳으로 돌아와 나를 다시 공격하겠지. 폼페이오스가 활개치고 있는 한 로마의 내란은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폼페이오스를 붙잡아 감옥에 쳐넣어야겠어. 그래야 마음이 놓이겠어. 그래서 시저는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 출발했단다. 그러나 이집트는 내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 그들에게는 2명의 파라오가 있었지. 바로 클레오파트라 여왕과 그녀의 남동생이야. 클레오파트라와 남동생은 함께 이집트를 통치하기로 되어 있었어. 그러나 그들은 서로 화합하지 않았지. 그들은 서로 이집트를 통치하기 위해 오랫동안 싸우고 있었어. 그러나 클레오파트라와 남동생은 시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싸움을 멈추었어. 그들은 겁이 났지. 시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 이집트 사람들은 시저가 이집트를 정복하러 온다고 생각했어. 어떻게 하지? 클레오파트라와 남동생은 서로에게 물었어. 시저와 빨리 화해해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무적의 군대가 우리를 공격할 거야. 알았다.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 시저의 오랜 적인 폼페이오스가 이집트에 살고 있어. 그를 잡아서 시저에게 포로를 주는 거야. 그러면 시저는 우리가 그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내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클레오파트라가 대답했어. 폼페이오스의 목을 잘라서 시저에게 바치는 거야. 그들은 그 생각을 곧 실행에 옮겼어. 그러나 시저는 막상 자루에 들어있는 폼페이오스의 머리를 보자 슬펐어. 그와 폼페이오스는 한때 친구 사이였고 몇 년 동안 함께 로마를 위해 집정관직을 수행하기도 했었지.
게다가 폼페이우스는 자신의 사위였거든. 사실 시저는 폼페이우스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 단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려고 했을 뿐이었지. 시저는 자신이 얼마나 슬픈지 파라오들에게 말할 생각으로 궁전을 향해 행군했단다. 그러나 그 사이에 클레오파트라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 시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동생을 없애는 일이 수월하게 풀릴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내가 이집트의 유일한 파라오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녀는 혼자서 시저를 만나기로 했어. 그녀는 가장 예쁜 옷을 차려입고 온갖 아름다운 이집트의 보물로 치장을 했단다. 클레오파트라의 방에 들어선 시저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화려함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어. 시저. 클레오파트라가 부드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어. 당신이 내 동생을 없애준다면, 그래서 나 혼자 이집트를 통치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집트의 부를 당신과 함께 나누겠어요. 시저는 클레오파트라에게 흠뻑 매료되었어. 그는 클레오파트라와 미친 듯이 사랑에 빠졌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단다. 그는 자신의 군대에게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을 따르는 이집트 군대와 싸우도록 명령했어. 로마의 병사들은 시저의 명령대로 했지. 클레오파트라의 동생은 전투에서 죽음을 당했고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어. 시저는 로마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단다. 그는 클레오파트라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이집트에 계속 머물면서 새로운 사랑을 지속하고 싶었지. 하지만 그건 현명한 행동이 아니었어. 로마에는 아직도 시저를 없애고 싶어하는 원로원이 있었으니까. 시저가 그러고 있을 때 로마에서는 원로원들이 모여 의논을 하고 있었어.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원로원에게 충성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를 일으켜 시저를 몰아내도록 합시다. 그들은 군대를 모아 시저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이집트를 향해 진군했어. 하지만 시저는 자신의 병사들을 정비하여 원로원의 군대를 무찔렀어. 그는 순식간에 승리를 거두었지. 그의 친구가 전투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 딱 3마디로 말해주겠네. 베니, 비디, 비키?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된 이 말의 뜻은 완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란다. 브루투스 너 맞아. 시저는 마침내 이집트로 떠나 로마로 돌아왔어. 로마에서는 이제 그에게 대항할 자가 더 이상 없었지. 그리고 시민들은 그를 사랑했어. 시저는 로마로 돌아온 뒤 죽을 때까지 독재자로서 로마를 다스렸단다. 독재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원로원의 힘을 모두 빼앗아 버렸어. 이제 시저만이 전쟁을 선포하고 법을 통과시키고 세금을 올릴 수 있게 되었지. 그는 자신의 모습이 새겨진 돈을 만들었어. 또한 로마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검투상 경기와 전차 경기를 열었단다. 모든 것이 그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았어. 그러나 시저는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는 말을 2가지 했어. 시저는 원로원을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단다. 나는 로마의 절대군주요. 그가 말했어. 하지만 원로원 여러분이 나를 시저 왕이라고 불러줘야 다른 나라 왕들도 나를 존경할 거요. 그러니 이제부터 나를 왕이라고 불러주길 바라오. 그리고 또 하나, 내 조카 옥타비아누스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면 좋겠소. 그 아이를 내 양자로 삼을 생각이요. 그 애가 내 권력을 이어받았으면 하오. 원로원은 경악했어. 그들은 로마의 다음 지도자를 새롭게 뽑고 싶었지. 그들은 시저 같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걸 바라지 않았단다. 시저를 즉각 처단해버려야 합니다. 원로 중 브루투스라고 하는 자가 말했어. 그는 시저의 친구였지만 로마를 좌지우지하는 시저의 절대 권력에 그 또한 분노하고 있었지. 내일은 3월 15일이요. 시저가 원로원으로 들어올 때 공격해서 없애버립시다. 브루투스는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원로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어. 시저의 운명이 결정된 거였지. 시저는 자신을 죽일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단다. 그러나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작가는 시저가 죽기 전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어. 한 번은 시저가 평소 아끼는 말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는 일이 일어났어.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저는 말들이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신들에게 물어보기 위해 신전으로 갔어. 그가 신전에 도착하자 한 점쟁이가 다가와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 시저님, 3월 15일을 조심하세요. 시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이상한 일들에 대해 들려주었지. 그날 밤 아내는 무서운 꿈을 꾸었어. 남편을 품에 안고 있는 꿈이었는데 시저가 칼을 맞아 죽어 있었지. 그녀는 시저 하고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어. 다음날 시저가 일어나자 아내는 오늘은 원로원에 나가지 마세요. 3월 15일이잖아요. 안전하게 집에 있도록 하세요. 하고 간청했단다. 말도 안 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요. 시저는 아내의 말을 무시했어.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원로원 건물을 향해 갔어. 그는 부드러운 대리석 계단을 밟고 건물로 올라갔어. 햇빛이 하얀 돌 위에서 빛났고 머리 위의 하늘은 파랗고 평화로웠지. 그런 일에 신경 쓰다니 나도 참 어리석군. 그는 생각했어.
잘못될 일이 오늘 뭐가 있겠어? 그는 원로들을 만나기로 한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의자에 앉았단다. 시저! 원로 중 한 사람이 말했어. 오늘 저는 제 형을 로마로 데려오게 해달라고 간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추방되었죠. 나중에 이야기하세. 시저는 아직도 아내의 꿈을 생각하면서 말했어. 그 원로가 갑자기 일어났어. 여보게들! 그가 소리쳤어. 지금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는 앞으로 나와 시저의 자주색 옷을 붙잡았어. 브루투스와 다른 2명의 원로들이 칼을 뽑아들고 그에게 달려들었지. 시저는 반격하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칼에 찔리고 말았어. 시저는 비틀거리며 폼페이우스 동상 아래 쓰러졌어.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올려다본 시저는 자신의 오랜 친구인 브루투스가 음모에 가담한 것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지. 브루투스, 너 맞아? 그는 숨을 헐떡거렸어. 그렇게 시저는 차가운 원로원 대리석 바닥에서 화려한 생을 마감했지. 그의 하인들이 와서 시신을 집으로 가져갔어. 가장 위대한 로마인 시저는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나라 사람에게 살해당했지.